아, 예. 예. 안녕하세요. 남매 작가의 벡터와 복숭아맛 탄산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온 이유는 예, 아침이라 텐션이 좀 약하네. 내가 확실히 키워, 좀 키워. 사운드를 키우라고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옛날부터 항상 드리고 싶었었던 거고 항상 저희가 뭐랄까 긁혀왔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특별한 그 손님 한 분 모시고 뭐 목소리만 모시는 거긴 한데 아무튼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요 자리를 만들었고요. 네, 인사 먼저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헌터 아카데미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를 연재를 마친 작가 오무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완결 축하드립니다. 완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무디 작가님, 저희랑 어느 정도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웹소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남매 작가 분과의 그 인연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참. 나름 내적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작가님인데, 되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신인 치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또 이런 자리 모셔갖고 얘기하면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특별히 초빙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얘기가 웹소설과 웹소설을 포함한 이 예술 분야에서 배움, 가르침은 불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이제 주된 얘기였거든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가? 있는가? 네, 실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약간 교육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옛날에 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웹소설을 배웠던 기억이 있고, 뭐 이제, 오문희 작가님도 괜찮은 스승, 예. 좋은 스승 만났죠. 예, 좋은 되게 스승님을 약간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예, 맞긴 해요.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된 그 과정이나 그때 경험담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문희 작가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남매 작가 두 분께 작가님들께 이제 배우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맨 처음에는 글이라는 그 형태의 예술에서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곧 예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해봤는데 그 웹소설이든 아니면은 장르문학이든 순문학이든 각각의 틀이 있고 그 틀에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야 그 안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으로써 이제 예술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도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매 작가님께 수업을 좀 들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건 광운대 강의 때였잖아요, 그죠? 그쵸. 제가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좀 그때가 한창 그 입덕 부정기라고 해야 되나? 강의에 대한 입덕 부정기죠. 굳이 그쵸. 강의를 들어서 뭐 할 게 있나? 그죠?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거는 내가 쓰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였는데 들어가서 이제 배우니까 와 이거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내가 이래서 웹소설의 틀도 모르는데 도전했구나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된 이제 첫 수업이었죠. 제가 뼈를 많이 때렸나요? 이제 뼈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장도 때리시고. 내장도 때렸어요? 어머. 내장까지 때렸습니다. 어떡해. 아니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대가리가 깨지게끔. 네. 깡깡. 네, 제가 이제 그때 추천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웹소설 쪽 말고 다른 분야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순문학 준비했죠. 그쵸. 그때 이제 그러고 계셨는데, 제 기준에서는 약간 다른 결의 배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학 활동을 하는데, 물론 순문학으로 잘 써서 결과를 내면 좋긴 하지만, 수익성이나 상업성 자체 웹소설이 요즘 시대에는 더 있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좀 웹소설 쪽도 배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컸던 건데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만 해도 교육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내가 내 글을 쓰는데 뭐 가르침이 필요한가. 솔직히 말해서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리스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순문학을 저도 준비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께 배워본 적도 있지만 웹소설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알다시피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냉정하고 냉혹해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과 주장이 좀 의미가 없어져요. 퇴색이 돼요. 그러니까 저가 말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출간함?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음. 못함. 그러면 내 말 틀린 건가가 되거든요.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아직도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생각하고 뻗대던 것도 1, 2년이지. 그 세월을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약간 다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야. 난 다 틀렸어.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저기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믿져야 본전이다. 이미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독고다이로 했는데 결과 안 낸 지가 벌써 수년인데 이번에 뭐 수업 한번 듣는다고 뭐 결과가 달라지겠어? 뭐 본전이겠지. 안 돼봤자 나 어차피 망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들었었던 그 수업 하셨던 분이 정말 전설적인 우리 업계 전설적인 교육자이자 작가하셨던 박현 작가님이셨고 뭐 이제 저도 대가리가 아주 그랬죠. 대가리 아주 박살이 나서 와, 그래갖고 첫날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와가지고 그 박현 선생님이 강원도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와, 저 누나 참 미쳤어. 맞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모르고 있었어.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한 며칠간은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실제로 듣고 나서 정말 그렇게 말할만 했구나. 제가 적극 추천을 했죠. 느꼈고. 그래서 동생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웹소설에 입문을 하게 됐죠. 참 정말 오랫동안 교육자로 계셨으면은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빛을 많이 봤을 텐데 그렇죠. 좀 빠른 시기에 작고를 네, 하셔가지고 그쵸. 저희가 참 네. 많이 가슴 아파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들은 후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어떻게 보면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었었던 그 시절의 나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시장과 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예술 분야에 그죠? 가르침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애초에. 그죠? 존재하는가? 그리고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필요한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네. 아까 오문희 작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같이 연장선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예술업계에서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부 다 천재고 감각적이고 막 자신의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쵸. 뭐 첫 재능 있는 번째는 재능 영역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그 중간을 지켜야 되는 그 기준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의 기준이죠.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틀 정도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예술이든 그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림이면은 좋은 말이다. 수채화나 아니면은 연필로 그리는 대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기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타이핑만 한다고 해서 기술이 안 들어가는 줄을 알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문장을 어떻게 배치하냐, 연출을 어떻게 하냐 이게 전부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약간 뽕에 차네요. 좋은 가르침을 준 것 같아.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네. 우리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제 작가님들에게 배운 거는 물론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작품 분석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가지고 진짜 순문학에 거의 가까웠던 그런 글이 웹소설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동의를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 교실 같은 데 가서 재료의 어떤 활용과 요리법을 배우고 운동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에 가서 PT를 하고 개인 수업을 하면서 운동법하고 식단 같은 거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기가 다 갖춰진 그죠?
프로가 된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움보다는 연구가 더 중점이 돼요. 본인이 어떻게 그걸 계속할 것인가. 그치. 그 안에서의 개선, 그리고 자기 지탱, 또 이제 트렌드의 분석, 서사 구조 같은 걸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가 되면 연구가 되는데, 내가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걸 갖추기 위한, 오은희 작가님 말에 빌리면, 기술을 어느 정도 터득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지. 한정적인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내 어떤 성장과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가가지고 뭐 한 시간에 막 몇십 시간씩 뻥튀기가 돼갖고 1년 준비한 막 수백 년을 준비한 게 되는. 그게 된다면은 상관없겠지. 모두가 다 혼자 달인이 해도. 될 거예요.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독학이라도. 근데 우리는 1년 안에 끝내야 돼. 2년 안에 결과 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 이정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 방향성을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가왔었던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한 통계라든지, 혹은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뭐 혹은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그 방향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 작가, 이 강사가 본 방향성은 이거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를 보는 거예요. 커뮤니티 의견들 보면은 뭐 여성향 커뮤니티, 남성향 커뮤니티 가리지 않고 웹소설은 그렇게 배우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인풋에 써라, 그 시간에 생각을 더 많이 해라, 더 글을 많이 써라,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이 재능이랄까 흡수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나는 한 작품만 읽어도 웹소설에 뭐 거의 뭐 한 80%를 흡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한 작품 읽어서는 뭐 5%도 흡수를 못해. 사람들마다 흡수력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시간이, 내가 혼자서 연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막 3년, 5년 막 이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과정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단축을 그쵸.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모른 채 뭔가를 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게 되기가 쉬워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작법 써도 괜찮고, 또 주변에 좋은 선배 작가님들이나 뭐 업계 관련자들이 있으면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듯이 좋은 대안이 돼요.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도움 됐다고 하시고.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글은 모름지기 배워서 쓰는 게 아니다. 혼자서 해야 된다. 골몰해야 된다. 독고다이 해야 된다. 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거지. 저의 과거처럼, 제 10년 전처럼, 누가 나한테 글을 가르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 글을? 뭐라고?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러니까 주때 자존심하고 이상한 그 자만하고의 그걸 경계를 잘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망하고의 경계를 경계해야 경계해야 된다. 된다. 네. 진짜 아니 저도 겪었던 과정이라서 네. 저도 한 5, 6년간 혼자 이제 이 글은 내가 쓰는 건데 그치, 이러면서 그치. 많이 그 입덕 부정했던 시기가 있었고 참 공감이 되네요. 제가 이제 뭐 어디 그 작가들 모임 나가거나 이러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앞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길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흙밭으로 걷고 있는지 아스팔트로 걷고 있는지 볼 줄 몰라요. 그쵸. 근데 강의나 어떤 조력자가 있으므로 대신 봐주는 거죠. 3자 입장에서. 너 거기 흙밭이야. 저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틀면은 아스팔트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올래? 라고 이렇게 조언과 제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 하고 이제 말을 듣고 옮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옮기고 계속 걸을 거예요. 노력으로. 그 길이 가시밭길인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은 무조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나? 성공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오히려 좀 더뎌지게 만드는 코스인가? 그걸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한 길로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플랜 B, C에 대한 거가 불가능해지죠. 정말 좋은 말씀이고.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노력에 파묻혀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길이 너무 좁아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순간이 있어. 맞아. 그래서 항상 뭐 흑백열쇠 때 나오고 그랬는데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거지만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뭐 요즘 시장이 어떻다더라, 그치. 요즘 트렌드가 뭐라더라, 요즘 서술 구조가 바뀌고 있다더라, 분량이 줄어들고 있다더라, 주인공 캐릭터성이 뭐 이렇게 바뀌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를 갖추고, 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좀 동의가 된다, 시장적으로 봤을 때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아니 이거는 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는 것들은 또 강사의 주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그게 글을 쓸 때도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시야를 갖게 된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팩토 작가님은 남성향 작가님이니까 여성향 쪽은 솔직히 처음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죠. 강의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도 읽고 그죠. 배우게 되죠. 하면서 새로운 또 장르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그 본인의 장르에 또 그 연관되는 아이디어도 또 얻을 수가 있고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참, 그래서 저는 확실히 교육은 필요하다. 교육은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 강의를 혹은 교육을 추천을 하는 분과 이런 분께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내지는 그냥 안 들으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분이 갈릴 것 같아요. 강의가 잘 맞을 사람, 안 맞을 그쵸. 사람? 강의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이런 분들에게는 좀 웹소설 강의 추천드린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오은희 작가님? 일단 당연히 열정적이신 분들에게는 언제나 말씀하셨던 열정적이신 노력하는 그리고 내가 웹소설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글이란 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웹소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간에 그 정형화된 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떤 장르든 간에 틀이란 건 다 있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 뭐 있긴 하죠. 그쵸. 게다가 이게 상업적인 거다 보니까 더욱더 틀을 지켜야 돼가지고. 그쵸. 폭탄 작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한다. 웹소설 강의 추천드리는 분들.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아까 오문디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내가 흙밭에 있는지 뭐 아스팔트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마음이 엄청 막 답답할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성과도 안 나오고 진짜 길을 잃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설령 웹소설 강의가 그 길을 찾아주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 길을 웹소설 강의 통해서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환기가 되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게 살짝 잘못됐을 수도 있나? 아니면 혹시 이런 길도 있나? 하면서 이제 시야가 확실히 넓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웹소설 강의 들어보시면은 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이 있을수록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의에 반감이 있을수록? 강의와 교육, 그러니까 웹소설이나 예술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뭐 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뻗대서 보세요. 그냥 아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고 들으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주관과 줏대가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러니까 완전 묵살되는 게 아니에요. 타당하면. 그러니까 물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거기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것 자체가 어딘가에 조금 남아있어요. 살짝은 남아있어요. 무의식에. 근데 그게 본인이 배울 준비가 되고 깨짐을 겪고 나서 그게 생각나요. 진짜 뭔지 알아. 그래서 저는 웹소설에 교육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이라도 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아. 진짜 필요 없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무료 수업도 정말 많고 물론 이제 그런 무료 수업들 대부분이 다 출판사랑 연계해갖고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도 뭐 무료로 교육을 하는 뭐 기관들도 많이 있고 도서관 같은 데서도 막 하고 다양하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유명 작가, 유명 강사가 아니어도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해요. 해봤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갖고 별로면 그다음부터 안 나오면 되잖아. 그죠? 저는 항상 수업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날에 할 때. 이거 수업 들으시고 나는 팩토 작가의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남매 작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된다. 그냥 그 시간만 쓰신 거다. 그러고 본인 가실 길을 가면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저희가 얘기 들었던 게. 그렇게라도 작가님들한테 도움이 되면 강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께는 다 추천을 드립니다.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사실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냥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너 설득하면 어떡해. 아니, 본인 말씀, 생각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반감 가지는 분들은 그게 이제 아직 방골 기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먼저 더 해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논파했어. 뭔가 약간, 일단 맞으세요 같은 느낌? 아니에요. 뭐, 때리자. 저희 때리지 않아요. 저희는 상냥하잖아요. 저희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입장에서 정말 취미로 쓸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취미가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네요, 그죠? 그러면. 근데 취미인데 그 취미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취미인데 아무도 내 글을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 일기다 하시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 너무 그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는 게, 본인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데 이미 웹소설적인 것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수업이 제시하는 틀이 본인 개성을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개성이 있으나 웹소설적이지 않은 거야. 그런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개성을 웹소설 안에 녹여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냥 썼는데 그게 웹소설에 녹아 들어가 있는 개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재분들이죠. 아니 뭐 그분들도 아마 교육이 필요 없다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엄청난 베네핏을 얻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예, 물론 이제 문장의 디테일이나 뭐 혹은 웹소설 안에서의 조금 더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습득하는 정도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막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만큼의 어떤 깨우침이나 배움을 얻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그죠? 나름 그 본인 안의 색깔이 웹소설에 잘 정착이 된, 자리 잡히신 분들께는 굳이 저는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니 뭐 그래도 비추천을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 거니까요. 네.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취미로 돈 정말 상관없다, 그냥 취미, 진짜 취미이신 분들하고 이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아닐까. 그 말은 이제 대부분께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뭐 왜냐면은 이게 요즘 웹소설 자체가, 교육 자체가 많아졌고, 또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다양한 작법서, 뭐 유튜브 콘텐츠가 많이 있어서 굳이 돈과 그런 거 쓰지 않아도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툭툭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오뮤 작가님 그 작품 소개만 하고 바로 강의 쪽으로 넘어갔는데, 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갑자기. 왜냐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지 않으세요? 준비하고 있는 거 당연히 차기작 준비해야죠. 이건 영작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차기작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일지를 끝내면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걸 토대로 더 성장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이려고 합니다. 좋아요. 저희가 뭐 앞에 살짝 봤지만 훨씬 진일보 하셨고, 저희가 피드백을 또 해드렸거든요. 전작에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져서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방송에 오무지 작가가 나왔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박 작가가 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옛날에는 그 수업을 들은 분들이 저보다 잘 되면 살짝 배가 아팠었는데, 난 아직 배 아플 것 같아. 살짝 배가 아팠었는데 그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명선수는 뭐 명지도다가 될 수 없다 같은 말이라든지, 뭐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랑 글을 쓰는 걸 잘하는 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과 실제 창작은 그 재능의 차이가, 잘하는 거에 차이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저도 솔직히 말하는 거,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더 잘한다 생각하고, 쓰는 것보다.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잘나신 작가님이 뭐 커리어가 뭐 그게 뭡니까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제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영향이 있다 생각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작가님들이 저보다 더 잘 돼서 청출하라 하셔도 전 진짜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보다 앞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그래서 소신 발언 하나 해보고 싶은데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유명 작가님한테 강의를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냉정한 다들 사실을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그 유명 작가님들은 솔직히 하루에 엄청난 돈을 땡기시기 때문에 그죠?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요. 강의를 맞아. 할 시간에. 맞아. 그러니까 잘 강의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유명 작가님들은. 정말 가르침의 네. 뜻이 있으신 분들 빼면 잘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팩터 작가님이 명선수가 그 코치가 될 수는 없다, 명 감독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처럼 강사진 딱 봤을 때 뭐 별로 유명한 작품도 낸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들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은 적어도 현업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감각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명을 겪고 올라오신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은 올라왔다 얘기하기 좀 더 커리어가 쌓여야 되고 성적이 쌓여야 되는데 뭐 막 이제 밀리언 페이지도 들어가고 그런 분들인데 무명이 길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이 신인이 가지는 지망생이 가지는 고충들도 그 시절 다 경험해보신 분들이고 소위 말해서 한 번 스타덤에 못 올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글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에 스타덤에 오르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의견이 그쵸. 그걸 겪고 올라오신 분들에 비해서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못 쓰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잠재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 개화를 시키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길가에 돌아다니는 그죠? 재능의 규모로 봤을 때 그 사이즈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원석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평범해 보여. 그랬는데 그거를 잘 깎고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는 교육 쪽에서는 좀 소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재능이 넘치시는 분들은 딱 자기가 띡 하고 썼는데 꽤 괜찮은 웹소스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혼자 쓰시면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열심히 한번 써봤어. 근데 웹소설 형태를 갖춰지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어떤 요소가 내 작품의 셀링 포인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자 같은 분들은 그냥 혼자 납도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웹소설 강의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 맞아. 근데 후자의 분들은 웹소설 강의 들으시면서 저희는 좀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강의 경력이 초보분들 위주로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의 개성은 여기에 있어요. 이 작품의 요 요소를 좀 더 강조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든지 아니면 웹소설 자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같은 어떻게 보면 재능 있으신 분들은 감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저희는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참 뭐 아까 목단 작가 말씀처럼 좋은 당연히 교육은 믿져야 본전.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건 없지만 제일 좋은 건 좋은 교육자, 좋은 교육 내용을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이는 수업을 안 하는 입장이라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을 처음 들었었던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교육자셨고 정말 참 스승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고 그분의 어떤 내용 같은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커리큘럼을 짠 제 입장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분께도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확신을 가진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상관없어요. 확신을 갖고 있는 교육을 하시는 분께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를 그 중에서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오문희 작가님이 너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너무 우리만 그랬죠. 뭐 마무리 좀 이렇게 저희 이제 마무리 슬슬 할 것 같은데 해주실 말 혹시 있나요? 마무리로 그냥 시청자님들께 시청자분들께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진짜 작가라는 거를 하나의 큰 목표로 두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작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목표가 굉장히 큰 뭔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혹은 어떤 생각 떠오른 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된 그 선택이죠. 강의를 듣기로 한 그 선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서 작가로 바로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택, 사소한 거는 이제 독자님들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큰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를 하기 위해서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지망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지망하시는 분들 작가님들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강의를 진짜- 듣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진짜 작가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성역화되어 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그쵸, 그쵸. 되게 놀라웠어요. 이제 인생이란 게. 성역화는 아닌 거예요? 어때요? 이제 그 위를 노려야죠. 그죠. 작가 안에서 내 경쟁해서.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음. 스타트 라인을 잘 밟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밟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뭐 맞아요. 그래도 바로 매월무도 되시고. 첫 작부터 매어무셨잖아. 그죠. 저는 뭐 처음에는 말해 뭐합니까. 네. 이 엘리트 코스 밟으신 복탄 작가님처럼 승승장구 하시기를 그만 바라고. 얘기하세요. 저 지겹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바쁘신 와중에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작가님. 네. 그리고 뭐 다음에도 관련돼서 좀 의견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한번 초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작가 되셔서 복탄의 방에 출연하셔야죠. 그쵸. 제일 네. 좋은 그림이죠. 그때는 이제 밀리언 들러가고 이야. 레전드 밀리언 페이지 레전드 좋아. 들어가가지고 역시 그 정도 목표가 있어야지 웹소설 작가니까. 젠장 또 대오무디야 역시. 꿈은 클 촬영해야만 해. 거야. 깨진 조각도 크죠. 왜 오늘 이렇게 말을 잘해? 오늘 뭐 명언 저 대축제예요? 아주 그냥 정말. 준비한 것 같아.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요. 너무 멋있다. 네. 더 나은 작가님들도. 모습으로, 더 발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찾아뵙도록 차기작을 하겠습니다. 네.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계신 작가님들, 지망생분들도 좀 본인 갖고 계신 그 목표에 저희의 이런 의견들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죠? 그 깨진 꿈의 조각, 그죠? 그쵸. 모두가 다 정확히 원하는 꿈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서 멈추더라도 큰 꿈을 꿨다면 그 멈추선 자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겠죠. 네, 그런 의미로 좀 다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고, 저희도 뭐 계속 열심히 해야겠죠. 뭐 곧 완결이 다가오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아직도 한참 달려야 되는 구간인데, 곧인가? 아니 뭐 곧 아닌가요? 곧이지 뭐. 아. 네, 파이팅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꾸준히 강의도 열고 뭐 피드백권도 진행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도 그렇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준비하는 것들 앞으로도 좀 계속 잘 해서 그죠?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작가님, 네,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이상. 화이팅! 네.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그걸로 해야죠. 네, 뭐 지금까지 남매 작가 팩토와 복숭아와 탄산수. 그리고 오무디였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자, 자, 그러면 그러면 고맙습니다. 열글 빠끌 좋았어.